존경하고 사랑하는 180만 전남 도민과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에게 알 권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 중심지 고흥 출신 송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제392회 임시회를 통해 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도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또는 해우라고 불렸던 수산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김은 단순히 수산물이 아닙니다. 어릴 적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단백질 섭취마저도 김 한 장에 의존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김 한 장이면 계란 한 개와 맞먹는 영양이 있다고. 그래서 귀하게 얻은 김 한 장을 4등분, 8등분, 아니 12조각, 20조각으로 잘라서 밥상 밑에 몰래 숨겨두고 먹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누가 뺏어 먹을까 봐서 아껴두고 또 아껴두었던 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김이 그 어느 순간 우리 밥상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고 인스턴트 식품이 우리의 식탁을 점령했을 때 김은 우리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산업을 지켜왔습니까? 바로 어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김은 곧 삶이었고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겨울 얼어붙은 바다에 손을 넣고 손이 부르트고 얼어도 김을 따야 했습니다. 찬바람 속에 덕장을 짓고 물때에 맞춰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절 정부도 행정도 외면하던 그때 김 산업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어민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김이 최근 웰빙의 시대가 도래하자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천연 식품으로, 건강 식단으로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시작했고, 이제는 검은 반도체라 불릴 만큼 수출 효자 품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김 산업이 오늘처럼 경제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의 이르기까지 그 현장에서 어민들의 삶과 애환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법이니 기준 미달이니 이렇게 행정이 말하기 전에 이 산업을 세우고 지켜낸 도민들에게 먼저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라남도의 김산업이 직면한 현황과 김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행정의 책무를 대해 질의를 드리면서 미래 김산업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산업은 대한민국 수출 1위 품목이자 2024년에는 수산물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3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기존 주요 시장인 미국,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유럽, 동남아, 중동까지 판로를 넓히며 세계 시장에서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김은 최초 광양에서 시작했고 조선시대의 왕에게 진상되었던 식품이라고 전해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김산업의 중심은 명백하게 전라남도입니다.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고흥은 전라남도 전체 김 생산량의 약 31%를 차지하며 도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군은 16%로 3위입니다. 김밥용 김만 놓고 보면은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고흥군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전라남도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운 47%를 달하며 명실상부한 김산업의 핵심 축이며 뿌리와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흥군과 안도군이 정부가 지정한 김산업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산업의 실질적인 비중과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김산업진흥구역은 전남의 해남군, 신안, 장흥, 진도이고요. 충남은 서천군입니다. 다음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고흥군과 안도군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고흥군의 김양식 면적은 1548헥타, 완도군은 11,888헥타, 고흥군의 마른긴 가공시설은 61개소, 완도군은 4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전국의 최고 수준이고 기준 또한 월등히 초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손꼽히는 김 생산지이자 수출의 기여도가 높은 고흥군과 안도군이 왜 진흥지역에서 빠졌는지 국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송영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해양수산부에서 17명으로 구성된 김산업진흥구역 선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공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고흥군에서는 높은 불법 양식 비율과 무노출 김양식을 하기 때문에 양 위주로 생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점 요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 평가, 발표 평가회 때 그때 대응을 철저히 못했던 부분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안도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불법 시설이 많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이 좀 미흡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서 탈락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측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해수부의 비공개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지자체, 기초단체의 전략 부재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양식의 무면의 양식, 불법 양식 이런 것들이 많았고, 예. 또 방법론에 있어서 침지시켜 놓은 무노출 양식입니다. 물양식 예. 이걸 지적하셨는데 무면의 양식 시설이 많고 불법 약품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추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민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비공개 자료에 의해서 우리 행정당국이 만들어낸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표출 자료에 보듯이 지난 4년간 진도군 무면의 양식 적발 건수 43건, 전체 29.3%, 진흥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비해 고흥은 적발 건수 32건, 전체 21.8%. 네. 자, 불법은요, 많고 적음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많으나 적으나 불법은 불법일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고흥과 안도가 진흥지역에서 배제됐습니까? 표출 자료에 봐보십시오. 배점 기준의 항목을 지금 해수부에서 내놓은 배점 기준입니다. 불법업에 대한 감점이나 기준 점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기준이 과연 일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불법 양식의 확산의 원인을 어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정당한 판단이 아닙니다. 누가 그동안 지도 단속을 소홀히 했습니까? 결국 불법 양식이 많다, 진흥지역에서 배제되었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어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고흥 어민들은 자발적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사설 항로 표지를 하고 불법업을 근절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해서 개선의 의지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죠. 김 채모장이라고 우리 군에서 내준 채모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채모장을 안 쓰고 채모하고 밖으로 좀 내밖으로 뺐습니다만은 지금은 공장이나 경매인들이 까베기 김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까베기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채모장을 면허지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금년에는 우리가 한 50% 까베기를 했습니다. 햇빛을 받다 그 말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한 70% 우리 아가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비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공도 지능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우리가 까베기를 안 하고 원위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3년 경험해서 김 활성 처리제를 시험을 했습니다. 그 활성 처리제를 금년에는 공급을 빨리 받아서 깨끗하고 이물질 없는 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불의식은 김발을 햇빛에 자주 노출시키기 위해 뒤집어주고 돌려놓는 작업을 반복해야 광합성은 물론 활에나 작은 부착 생물들의 성장을 막아 김을 건강하게 양식할 수 있다니 맛과 품질은 어민들의 수고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 국장님 방금 영상 속에서 나오는 까베기 뜻 알고 계시죠? 예, 방금 마지막 영상에 나온 뒤집기가 바로 까베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까베기로 부르는 불이양식 그렇게 생산하면은 생산량은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약품을 처리하는 이런 잡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물김 생산이 가능해지고 줄어든 생산량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산량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김 활성제들을 보급해 주시면 생산량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아까 우리 고홍이 이런 까베기 양식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침지식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50%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에는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예, 그건 들었습니다. 예. 이런 변화들은 정부가 강제한 변화가 아닙니다. 어민들 스스로가 만든 변화입니다. 이처럼 고흥은 양식 면적, 가공 시설, 품질 혁신 등 어민들이 자율 개선을 통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이나 완도군의 진흥지역 재지정을 위해서 향후 추진 계획과 방향을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은 작년부터 이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나 그 기재부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은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은 이것은 꼭 반드시 해남 고흥하고 안도에 대해서 또 추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지정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 국고 사업으로 저희들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함께해서 공동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 핑계만 대지 마시고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서 반드시 전라남도 김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두 지역이 필요합니다. 진흥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법 양식 급증 등의 영향으로 물김이 과잉 생산되면서 바다에 폐기된 물량이 6천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전국의 물김 폐기량은 6천 톤으로 이 가운데 전남에서만 전체의 90%에 달하는 5,200여 톤이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기된 물김 6,000톤 중에 5,200톤이 전남입니다. 예. 그러죠?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물김 미판 가격을 보시면 전남 기준 한 포대당 가격은 한 포대는 120kg입니다. 가격은 작년 11월에는 62만 원에서 올 1월 8만 7천 원 수준으로 곤두박질 섰습니다. 네. 심지어 일부 어민은 수확을 포기했고요. 수확한 김을 아예 바다에 폐기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참상입니다. 국장님, 왜 이런 가격 폭락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유례 없이 금년 1월 달에 해양 여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적정한 수온이라든가 영양 영양주 공급이 잘 돼가지고 그 채취하는 횟수도 보통 한 20일인데 15일 정도 단축됐고요. 그 다음에 그 웃자람 현상이 또 심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이 생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측 못하게 그 한 180톤 이상이 하루에 그 예전보다는 많이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잉 생산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하락했던 걸로 생각하고 예측 있습니다. 못하셨죠? 예. 예. 좀 정리해 볼게요. 최근 3년간 면허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 20%의 불법 양식 면허지가 늘어났습니다. 예.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국 물김 양식이 풍년이 돼서 물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세 가지 원인이 겹쳐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생산량을 받아들여줄 가공공장, 즉 물김을 받아가야 할 가공공장들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리였습니다. 물김 보관 기술은 거의 없었고 가공시설은 노후화됐고 저장 운송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공장들은 물량 확보할 수 없었고 시장에 유통되지 못할 물김은 산지에서 폐기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과 가공에 불균형이 발생했고 수요 정체와 가격 붕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생산은 늘어나고 가공산업의 규모는 그대로라면 이 상태에서 가격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저희들이 그 수협하고 생산 단체들하고 저희 도하고 해서 한 3차례 대해 간담회를 갖췄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그 생산량을 줄이자 해서 저희들이 그 양식 시설 26,000주를 감축했고요. 그다음 불법 시설 한 7,000주를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해서 생산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 가지고 이 김 가격은 2월부터는 어느 정도 그 회복세를 그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그 뭐냐면 작년 11월 달에는 가격이 너무 62만 원이면 예전 평균보다는 한 3배 정도 가격이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금년 평균 가격을 따져보더라도 예년보다는 52% 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물김 가격만 해서. 근데 1월 달에는 저희들이 그 예측 못해서 물김 가해형 생산됐다는 한 달 동안은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뭐 어민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요. 네. 가격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높으면 가공공장은 망합니다. 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도 단속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 산업의 고품질화와 국제규격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해외 수출 시장은 이미 위생, 품질, 표준화된 규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없이는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 산업에도 품질 등급제를 도입한다거나 표준 규격을 정립하고 국제 인증, 이게 식품이 아니더라고요. 예, 김 가공 공장은 식품 가공 공장으로 등록이 안 된다면서요? 자유업입니다. 예. 그래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해썹 인증과 같이 버금가는 규격화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김 산업에도 농산물처럼 계약 재배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가공 공장과 생산자가 사전에 가격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시장 가격의 급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어민과 가공업체 모두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약 재배를 도입하면 생산자는 적정 가격을 보장받고 공급이 부족할 때는 조기 출하를 통해 대응하고 과잉 생산 시에는 출하 시기 조정과 저장 기술을 개발해서 저장 시설도 확충해가지고 물량을 수급을 조정한다면 안정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계약 재배는 김산업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김 가격이 폭락해서 저희들이 계약 생산을 도입하려고 생산단체, 가공 공장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어느 정도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한장이 없는 섬 지역이라든가 외에 양식하고 있는 김 양식 어가하고 가공 공장하고 매칭해서 그 계약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김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은 양적 성장보다는 가공 다양성과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김과 마른 김이 상호 보완해야 되고 함께 살아가는 투트랙 공생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은 현장을 직시해야 되고 행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고 예산은 미래 산업에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민의 삶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키겠다는 도정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라남도 우주항공산업의 전남 조직 신설 및 전략산업 대응체제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기술 지박형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의 파급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우주산업 시장은 2020년 3,700억 달러에서 40년에는 1조 원에서 2조 7천억 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3,769조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이처럼 전 세계는 이미 우주 경쟁 시대에 본격 진입하고 있으며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혁신적 기술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정부가 지자체인 민간이 힘을 함께 모아야 세계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를 조속히 육성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다음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이러한 글로벌 우주 경제의 전환과 국내 전략적 대응 의지가 맞물려 정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3대 우주 거점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로 지정하였습니다. 즉 경남 진주 사천은 인공위성 중심, 대전 대덕은 연구 중심의 인재 양성, 그리고 전라남도 고흥은 발사체 산업의 전초기지로 각각 특화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전남 고흥은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 발사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으로 발사체, 인공위성, 연구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주도 삼각구도의 핵심 축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흥은 단순히 발사장이 아닙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우주항, 세계적 수준의 우주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여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제2 우주센터, 지산학연 연구연합 캠퍼스, 사이언스 컴플렉스,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등 전라남도가 최첨단 미래 우주 복합도시로 변방할 기반은 이미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39개 우주 관련 기업 기관이 국가 산단 입주를 확정했거나 협의 중에 있어 향후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전라남도에서 실질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전남 우주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기회를 전라남도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김용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어디고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행 성과는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평소 우주항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해 주신 우리 송형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현재 우주항공 관련지에서는 신산업과에 들어온 우주항공팀이 있고 팀장 포함해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진행 상황에서는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민간 발사장 인프라 구축 등 총 14건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우주 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 시설 등 17개 과제를 신규 사업 발굴해서 건의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잘 아시듯이 저희가 민간 발사장이나 기술 사업화 센터 등은 이미 2023년 예타 면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우주 발사체 국가 산단도 작년에 예타가 면제되어서 앞으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또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국도 15호선 고흥하고 복내간 이것도 지금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신규 사업 발굴해서 특히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제2우주센터라든가 아니면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개 팀 4명 정도 인원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우주항공 산업과를 신설해서 5개 팀 18명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전광역시 역시 국방우주산업과라는 이름으로 3개 팀 12명을 배치해서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이야말로 발사체의 실제 인프라를 보유한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전담 부서조차 이렇게 인원이 다른 도에 비해서 적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표출자리에서 보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총 39개 기업이 고흥 우주 국가산단 입주를 확정 또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약 7,167억 원, 신규 고용 계획은 823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한 팀 체제로는 이러한 거대한 산업 인프라를 감당하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야 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내야 하고 연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기업이 정착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산업을 기획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개발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과연 전라남도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송영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 우주항공팀, 드론 우주항공팀 4명만으로는 이걸 추진하기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7월에 산학영관으로해서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추진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총 31명으로 구성되어서 그 추진단에서는 기업의 인프라 수요라든가 R&D 과제, 인력 양성을 서로 협업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지에서는 저희가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을 위해서 그 지역대학, 연구기관, 민간 기업을 해서 지산학연 연합캠퍼스 구축 사업을 26년 사업을 해서 지금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에는 한 팀 4명 정도 인원 갖고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2024년 우주산업 실태조사를 보면은요, 우주산업 기업은 수도권에가 244개, 충청권 110개, 영남권 100개, 반면에 호남권은 단 13개, 2.8%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고 호남의 참여 비중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 속에서 전남이 전국 우주산업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려면 보다 전략적인 기업 유치 노력과 정부의 규제와 프리존에 따른 인센티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관계자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문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인재 부족과 기술 협력 매칭의 어려움, 그리고 기숙사, 주택,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별도의 특별 계획이나 예산 편성은 이루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자리 있는 곳에 삶이 없다라는 이 현실이 절대로 이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전남이 어떤 실효적 대응을 준비 중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이렇듯 거대한 산업 구조와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는 산업을 전라남도 1팀 4명의 인원으로는 선도할 수 없더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팀 4명으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미래 우주항공 드론 산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된 부분이 우주산업에서 방산업을 저희가 추가로 발굴하고 더 확대할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이 부족한 면이 좀 있지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인정하시면 됩니다. 예. 1팀 4명 가지고 어렵습니다. 방위산업까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이 산업은 무궁무진한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미경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24년 10월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주항공산업과와 같은 독립부서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정식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저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도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조직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그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곤 의원님께서 이제 지난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우주 항공 산업에 관련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전략산업국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이 조직의 개편과 확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2022년도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동결 그 기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원을 확대하거나 조직을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장에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근본적인 원칙을 한번 짚어보고 가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미 정부 조직의 우주청은 신설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경남, 대전, 심지어 우주산업 3대 축에 들어있지도 않은 제주 특별자치도마저도 제2 우주센터 유치를 위해서 우주 모빌리티과 5개 팀을 조직 개편하였고 유치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런 한 개 팀의 체제로 과연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가가 지정해 줬으니까 언젠가는 우리한테 오겠지, 이런 식으로 안이한 태도로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이 기회가 우리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략산업국하고 단계별 조직 증원과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우주항공산업 관련해서 제2 우주센터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 실국장님들이 함께 올코트 프레싱을 추진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예, 올코트 프레싱으로요. 예, 이따 마지막에 우리 지사님 답변을 또 듣겠습니다. 예, 꼭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분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계획이나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라남도가 진정한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 자림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되고 기업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정주 여건과 교육 인프라를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스타트업 유치 및 민간 생태계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 생태계 기반 설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주 항공 산업을 전라남도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두 분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전남 응급의료 골든타임 무력화, 동북권 닥터일기 추가 배치 필요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응급실, 삐걱거리는 바퀴소리, 가쁜 숨소리, 그리고 멈춰버린 심장을 살려내기 위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식인 그 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의 하늘은 닫혀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닥터 헬기도 멈추고 야간이 되면 구조도 멈추는 체계가 우리 도민의 생명 위에 그림자처럼 들이우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해가 진다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닥터 헬기는 단 한 대뿐이고 그것마저도 주간에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2025년 전라남도 응급 의료 시행 계획에 따르면 23년 기준 전남의 중증 응급 환자 병원 내 사망률은 9.4%, 전국 평균 8.3%보다 1.1% 더 높습니다. 환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볼 때 전남에서 내원한 응급 환자 중 중증 응급 환자의 비율은 전체 방문 건수의 19.2%로 전국 평균인 14.8%를 크게 웃돌며 전국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상,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 이른바 3대 중증 응급 환자의 비율도 6.9%로 역시 전국 평균인 4.4%를 상회하며 전국의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송이 늦었고 처치가 늦었고 결국은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떠났다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전남의 하늘은 왜 밤이면 닫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또 왜 해가 지면 구조도 멈추는 시스템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체계의 재설계를 결단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복지국장 정광서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응급의료체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개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골든타임입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 1분, 아니 단 30초 지체도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증 외상, 심정지, 뇌혈관과 같은 중증 응급 환자의 경우 발생 후 1시간 이내 수술 또는 전문 치료, 그리고 현장 도착 후에 30분 이내 전문 의료 처치가 생사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이 기준이 바로 닥터 헬기를 도입하는 핵심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닥터 헬기와 구급 헬기 차이를 아십니까? 네, 먼저 응급환자 이동 수단에 대해서 닥터에게 관심 가져주신 송영건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닥터 헬기는 전문 의사가 탑승하고 이송 과정에서 직접적인 처치를 실시하고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구급 헬기는 응급 환자 이송 외에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의사가 미탑승하여 전문적인 의료 제공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소방 헬기와 해경 헬기가 이에 구급 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좀 정리해 볼게요. 이 표출자를 보시면은 닥터 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 전문 의료진이 탑승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헬기 안에서 이송 중에도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관의 긴급 목적 전용 헬기는 주로 산불을 진화한다거나 해양 순찰 등 또 주로 구조를
구조를 하는 등으로 비의료 목적에 집중되고 있고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거나 응급처치 또한 그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차이는 곧 생존율의 차이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닥터 헬기는 출동 요청 후에 5분 이내에 이륙,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 1시간 이내에 병원 이상이라는 정밀하게 골든타임 체계로 골든타임을 전제로 해서 설계 제도입니다. 네.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여수, 순천, 고흥, 구례, 곡성 등 동북권은 현재 전라남도의 닥터 헬기 계류지인 신안 앞해읍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서 도착하는 데만도 30분에서 40분, 이송까지 포함하면 총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0분 내에 처치, 1시간 내에 수술이라는 닥터 헬기의 핵심 기준이 동북권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시에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이 2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도내 전 지역에 1시간 이내에 환자 이송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섬 지역 등 응급 의료 취약지가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도 아쉽게 있다고 존재합니다. 이러한 도에서는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강구해 주시고요. 닥터 헬기는요, 전국 최초로 2011년도에 전남의 목포와 인천이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전남은 의과대학 하나 없는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남은 동북권에도 가장 의료 체계가 취약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들은 반경 70km, 15분 도착을 골든타임 대응 표준거리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헬기 배치 및 밀도와 운영 체계를 정교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전남 닥터 헬기 출동 거리는 71km 이상 건수는 전체 무려 44.5%, 전국 평균을 보더라도 약 27%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닥터 헬기의 환자 이송거리 71km 이상인 출동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먼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보는 것 같이 저희 5년간 2020년부터 24년간 5년간 실적을 보면요, 70km 이상 이송 건수는 441건입니다. 전체 이송 실적은 1133건이었고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전남이 닥터 헬기를 도입한 지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대만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자체 운영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목포 한국병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짐작해 보면 닥터 한 대 헬기 운영비는 연간 한 44억 원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고요. 의료팀은 해당 병원에서 100% 부담한 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응급의료 기본 계획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네. 문제는 단순히 운영 비용이나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전남 동북권은 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국가 산단, 해양 플랜트, 대형 조선기지 등 중공업 밀집지대, 그리고 거문도, 금오도 등 도서지역과 급속한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얽혀진 응급의료의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전라남도 인구 고령화율은 전국에서 1위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중증 외상뿐만 아니라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등 빠른 응급 이송이 생존율을 결정짓는 질환의 비율이 높은데 정작 전남의 응급 이송 체계는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국장님, 닥터헬기 출동 대상 환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현재 환자 기준은 중증 외상 환자고요. 또 심혈관 뇌질환자, 심근경색, 응급 분만 산모, 기타 중증 응급 환자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닥터헬기는 단순한 항공 수송 수단이 아닙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생을 지키는 하늘의 중환자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즉시 출동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 닥터헬기 운영 체계는 주간 1조시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야간 상황에서는 출동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응급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헬기 이송은 애초에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최근 5년간 전체 출동 요청 건수에 대해서 시간대별 닥터헬기의 출동 요청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른 닥터헬기의 출동 전 기각된 건수, 실제 출동 건수, 출동 이후 중단된 건수를 살펴보면 표와 같이 기각된 건수가 431건으로 무려 38%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야간 시간에도 출동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모두 다 기각됐다는 점입니다. 국장님, 이 시간대 기각 사유를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운행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닥터헬기. 그래서 야간에는 일몰 이후에는 운행을 제한하는 국무총리 훈령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한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묶여 있는 거죠. 예. 야간에는 출동조차도 못하게 묶여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원인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헬기 운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몰 이후에 출동 요청은 자동으로 기각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응급은 밤낮을 가립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밤에는 구조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다만, 해외 사례를 한번 예, 들어볼게요. 예.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야간 운항을 전제로 헬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전체 닥터 헬기 출동의 약 20%가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 비행을 하기 위해서 계기 비행 장비, 야간 투시경, 항공 등화 시스템, 복수 조종사 운영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는 이러한 선진국의 야간 운행 체계를 참고해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닥터헬기 야간 운행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전남의 닥터 헬기는 단 한 대뿐이고 그것마저 주간에만 운행하는 구조입니다. 동북권 이송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야간에는 출동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전남 응급의료의 현주소입니다. 한 대 더 배치하면은 골든타임이 살아납니다. 헬기가 있으면 구조하지 못하는 체계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단의 시점입니다. 행정당국의 실질적 실행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과 국장님들의 질의답변을 보셨고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라남도의 어떤 철학과 전략으로 이들 산업과 시스템을 재정비해 나가실 계획인지 도지사님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존경하는 송영권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물김 관련해서 아까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고흥과 완도 지역도 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방침은 5개 진흥구역에는 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김활성 처리제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아까 어민들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전라남도가 무상기금을 안 쓰고 어민들이 피해를 또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생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해서 김활성 처리제를 개발을 했고요. 이 부분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시험 사용까지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주항공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1팀 4명이지만은 존경하는 송영권 의원님, 우리 전라남도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점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고 또 우주항공팀만 한 게 아니라 투자유치, 산단 이런 과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 송영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팀 인원수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앞으로 지금 AI 산업과랄지 이런 항공 우주 방산 산업과랄지 이런 분야에 지금 조정이 필요하다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앞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깊이 검토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닥터 헬기 부분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타 지역은 아예 없는데 전라남도는 2대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가적으로 이제는 더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 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다 하면은 이런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됐다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현장 위주로 또 일선에서 하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함께하면서 적극 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정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정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원의 도정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